네,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얼마나 해로운지는 이제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동맥을 경화시키고 혈액을 산소화시키고 또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기도 하고 결국은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신체를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활성산소, 이것이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누적이 된다면은 만성 피로 증후군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면증 여러 가지 질병도 올 수 있는 것인데,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긴 말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실험만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활성산소가 생겼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이것을 제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고요. 요거는 시약입니다. 산과 알칼리 폐하를 테스트하는데, 요게 이제 알칼리에서는 요게 선인장 꽃 색깔과 같은 색깔로 변하고요. 산성 쪽에서는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참고로 하시고, 요것은 이거 자체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자, 활성산소,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활성산소 대표적인 것이죠. 자, 그리고 요거는 소금입니다. 천일염. 여기 있는 것이 요것은 캡슐이 되는 요것은 바로 미라클 캡슐이라는데, 자,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자, 여기 보면은 요것은 활성 미네랄, 즉 주겸 활성 미네랄 수입니다. 미네랄을 타는 것이고, 요것은 천일염을 소금을 타는 겁니다. 아주 굵은 소금을 여기다 타갖고 녹여놓은 겁니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자, 두 개가 둘 다 소금물입니다. 자,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70%가 물이라 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인체라고 한번 생각 가정을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인체입니다. 인체 물입니다. 이것은 보다시피 여기 끝에 살짝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정확히 잠깐만 새 걸로 할까요? 자, 리트머스 시험지죠. 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여기다 한번 살짝 한번 찍어보죠. 이렇게 보다시피 약간 약알칼리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요것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물인데, 우리 몸에 이런 활성산소를 제가 한번 오염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바깥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몸 안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는데, 그 설명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좌측을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보시죠. 자, 우리 몸에 이제 이렇게 피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다가 활성산소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조금씩. 자, 술, 담배를 많이 먹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에서 발생합니다. 이 활성산소는 사실은 대기권에서는 굉장히 또 오존층이라고 그러죠. 오존층이 자외선을 방지해주는, 막아주는 것도 좋은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는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생기면은 피가 우선 탁해지는 겁니다. 피가 탁해지고, 또 이것이,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전자를 칼슘 이온 플러스 Ca 플러스 E 플러스 중에서 한 개를 뺏어 가버립니다. 그러니 결국 중화시키는데,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엄청난 양의 뭐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칼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칼슘은 이 중화가 안 돼요. 그런데 반드시 불에다 고온에다가 구운 활성 미네랄만이 이것이 중화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피가, 우리 몸의 체액이 이렇게 활성산소로 계속 오염되었다 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몸 안에서 이제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시체에 엄청난 해를 입히고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게 되겠고, 또 불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신경 과민증 같은 것도 사실은 이 활성산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이고요.
또 내 몸에 염증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많이 생기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염증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암으로 또 발전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어떤 것이 도움이 될까요? 미네랄은 두 가지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비타민,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은 비타민과 미네랄밖에 없는데요. 그냥 미네랄은 안 되고, 비타민도 그냥 비타민이 아니라 활성 비타민 C, 이것만이 이것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활성 미네랄 CA 플러스죠. 플러스가 없으면은 그것은 돌가루로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자신이 찌꺼기가 돼서 혈관의 벽을 녹슬게 만들고 굳어버리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뭐라고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요걸 두 군데다 한번 나눠 놓죠. 반반씩 나눠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랬을 때 여기다가 한쪽에 이 소금 있죠. 이 소금 천일염 한번, 이 천일염을 녹인 것을 한번, 이 미네랄 덩어리죠. 이 중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아무리 넣어도 중화가 안 되죠. 이것은 안 됩니다. 전혀 중화가 안 되고, 얘나 똑같이 산성일 거예요. 자, 보시죠. 역시 중화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제 우리 몸이 혈액이 활성산소가 많게 되면은 우리 인체는 또 어떻게 변할까요? 이걸 하기 전에 우선 우리 몸은요, 세포는 가장 비슷하게 실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휴지인데요. 이건 천연 펄퍼입니다. 지금 꽉티슈. 자, 꽉티슈하고 요거는 두루마리 티슈 중에서도 제일 그냥 재생유지인데요. 재생유죠. 이 꽉티슈는 어떤 차이가 나면 둘 다 똑같이 깨끗하게 보이죠.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우리 몸이 건강한 상태, 아주 세포가 깨끗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많이 돼가고 피로물질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 즉 체질이 산성체질로 변해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오염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상태를 보면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활성산소가 있는 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완전히 확연한 차이가 날 겁니다. 보시죠. 여기다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지금 화장실에서 가져온 두루마리 재생유지입니다. 재생유지 색깔이 이렇게 변하죠. 근데 이 곽티슈, 이거는 아주 천연 펄퍼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오염이 안 되죠. 거의. 즉,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어지간한 오염이 들어와도 이렇게 자체 방어가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몸이 아주 나빠졌을 때, 체질이 산성화됐을 때는 이런 데 들어갔다 오면 시커멓게 우리 세포가 이렇게 오염이 쉽게 된다면, 그래서 암이 걸리기도 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죠. 염증이 생기고 암이 걸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 아까 이 소금, 요거는 뭐 넣었죠? 그냥 천일염을 넣었죠. 천일염 물을. 근데 요거 뭐죠? 이온 미네랄 고온 소성. 제가 급하게 지금 제가 한손밖에 자반신을 못 쓰다 보니까, 저도 장애인입니다. 고온 급하게 한 손으로 쓰다 보니까 글도 이렇게 제대로 한 손 잡고 써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썼어요. 어쨌든 간에 요거는 바로 인산주겸입니다. 한마디로 뭐 정식 밝히죠. 인산주겸수를 밑에 깔아주는 게 주겸이에요. 여기 미네랄이죠. 바로 활성 미네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활성 칼슘이라 그래요. 왜 칼슘이라 그러냐? 모든 미네랄의 대명사가 바로 칼슘이거든요. 제일 큰 분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아까 이것을 넣었을 때는, 자 보십시오. 이거 천일염을 녹인 것을 넣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죠. 보다시피. 그런데 이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는 인산 주겸인데 9번 구운 주겸이죠. 주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닙니다. 제대로 구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십시오.
자, 이렇게 죽음에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깨끗하게 바로 중화가 되버리죠. 활성산소 싹 사라져 버리죠. 이게 바로 항산화 물질이에요. 항산화 물질. 최고의 항산화 물질은 두 가지. 하나는 비타민 C, 하나는 비타민 활성 비타민, 하나는 활성 미네랄. 그냥 미네랄 아니에요. 이거 그냥 미네랄 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근데 활성 미네랄 반드시 1200도에서 굽고 1500도 이상으로 또 소성시켰을 때만 전기가 붙는 활성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세요. 이렇게 알칼리로 체질이 변하기 때문에 알칼리가 되면은 뭐가 되죠? 중화가 돼요. 활성산소를 제거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채소를 많이 먹으라는지 이해가 되시죠? 채소 속에 들어있는 것은 활성 미네랄, 칼슘이라 똑같은 칼슘이나 철분이라 하더라도 흙 속에 들어있는 철분은 그냥 쇳가루예요. 그러나 이 시금치 속에 들어있는 철분은 바로 이온을 전기를 띠고 있는 이온 철분, 이온철이 되는 거죠.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식물이나 아몬드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 채소 속에 들어있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활성, 태양의 광합성과 지자기를 통해서 이 전기가 붙어있는, 활성력이 붙어있는 활성 미네랄이지만 물이나 흙 속에 들어있는 것은 불활성 미네랄입니다. 즉 이런 광물질이랑 똑같아요. 아무 우리 몸에 쓸모가 없고 오히려 몸에 찌꺼기에 대해서 녹을 쓰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또 칼슘입니다. 그런데 전기가 붙어있는 이상, 붙어있으면 이것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 몸속에 찌꺼기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중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깨끗하죠. 자, 그럼 아까 오염됐던 거 있죠. 이렇게 오염됐던 이런 것을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중화가 되겠죠. 깨끗하게 우리 몸이 오염돼 갖고 염증이 생기고 암덩어리 생기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중화, 알칼리수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깨끗하게 중화돼. 이게 좀 더 진하게 되면 금방 싹 빠져버려요. 저도 그렇죠. 자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보다시피 발음도 온전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조돼가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폼이 좀 안 잡힙니다. 그렇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냥 의미만 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죠?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자, 이것도 이렇게 금방 깨끗하게 돼버려요. 다시 빠르죠? 우리 몸이 몸 안에 때가 묻은 거죠. 콜레스테롤, 악성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악성 칼슘, 이런 것들. 악성 콜레스테롤이 뭐죠? LDL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간에서 우리가 영양분을 포장할 때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이, 단백질이 높으면은 HDL 되는 거고 지방 비율이 높아지면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됩니다. 자, 기름은 뭘로 닦죠? 기름은 기름으로 만들어진, 기름과 잿물로 만들어진 그 비누로 갖고 닦을 때 가장 기름때가 잘 지죠.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로 혈관에 들어있는 때가 바로 기름하고 악성 칼슘, 나쁜 것들이 꽉 엉켜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풀어주려고 그러면은 바로 좋은 기름, 즉 HDL,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는 지방산을 먹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활성 미네랄을 먹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활성 미네랄이 뭐죠? 바로 먹는 양잿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양잿물과 비눗물에다가 넣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은 빨아집니까? 움직여야 되죠. 혈액이 빠르게 움직이고 근육들이 움직여주기 때문에 이 혈관도 연동운동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움직이니까 계속 마치 우리가 손빨래를 하듯이 빨아주는 역할을 하니까 혈관 속에 묻어있는 때가 깨끗하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중화가 되고 나면 얼마나 몸이 가볍겠습니까? 그렇죠? 가볍고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이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제가 저 자신이 이렇게 환자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참 실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온전히 이제 잘 하지는 못하는데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좀 이따 제가 요 이론적인 게 따로 제가 말씀 좀 드리죠. 방금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간단하게는 봤지만 제가 몸이 자반신을 쓰지 못하는 불구자다 보니까
씨름도 혼자서 이렇게 한 손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또 그 급조하다 보니까 너무 엉터리로 됐죠. 다음에 좀 누구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 때 제대로 정말 설명도 하고 실험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실험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활성미네랄 가장 효과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비타민C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활성산소가 몸에 누적이 되면은 이것이 바로 체질이 산성화되는 것이고, 또 활성산소가 있으면은 염증이 자꾸 생기죠. 공격을 하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은 이것이 결국은 또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사실은 사람이 죽는 것이요, 결국은 암으로 죽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기도가 막혀서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또 언급도 했었는데요. 이 몸이, 우리 천연 펄프 실험 보셨죠? 천연 펄프를 우리 몸이 아주 건강할 때, 아기 때, 그럴 때는 천연 펄프 같은 그런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죠. 그럴 때는 웬만한 오염이 들어도 다 자체적으로 중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오염이 되질 않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몸 안에 중금속도 쌓이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자체 중화력이 없고 자정 능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커멓게 휴지, 왜 두루마리 휴지, 재생휴지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있죠. 오염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체질이 산성화된 것과 같고, 그럴 때는 똑같은 활성산소가 들어있는 물에 넣었다 하더라도 하나는 시커멓게 되죠. 그것은. 그리고 하나는 노랗게, 거의 오염이 안 됩니다. 또 이게 여기다가 바로 인산주경 9번 구운 활성화시킨 미네랄, 소금은 뭐죠? 그냥 불활성 미네랄, 광물질입니다. 소금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근데 무조건 소금이 나쁘냐, 그건 아니고 어떻게 먹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구워서 먹게 되면 그것도 1200도에서 굽고 1500도 이상 완전 고온에서 광물질이 소금에 녹을 정도로 완전히 구웠을 때, 이때 이제 전기가 붙거든요. 그게 사람은 사실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로봇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아주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 인체는 정말 재밌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것과 우리 인간보다도 월등한 지성의 개입으로 주도 면밀하게 설계되어서 창조됐다라고 보는 관점과는 전혀 건강을 보는 개념도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전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 로봇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전기를 끊임없이 만들어주잖아요. 이 만들어가지고 세포가 1초에 100번씩 열려도 닫겠다면서 포탄을 들이고 또 산소를 들이고 미토콘드리아 태우고, 또 이것이 설러지가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실어 내보내는 이 운동을 1초에 100번씩 한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근데 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100번이 아니라 90번, 80번, 70번, 60번 쭉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세포의 이온 통로가 쉽게 말해서 빨리빨리 열렸다 닫겠다 해야 당을 빨리 먹어서 에너지로 만들고 태워버리는데, 이걸 제대로 못 태우면은 뭐가 되죠? 바로 당뇨병이 되는 겁니다. 당이 100조 개의 세포에서 단 한 개씩만 연소시켜버리면은 100조 개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정작 사용해야 될 세포의 이온 통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을 때 혈관에 적체되니까 이것이 바로 뇨로 빠지니까 당뇨가 되는 것이죠. 당뇨는요, 사실은 인슐린의 문제도 있지만 인슐린의 문제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보면은 기가 떨어져서
우리 몸에 전기가 부족해서 세포의 이온 도너, 마치 전동 자동문처럼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히고 해야 영양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가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재료를 공급해주고 찌꺼기를 빨리 싣고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빨리 못하다 보면 세포 안에도 나빠지고 세포 밖에도 나빠요. 환경이 나빠지죠. 안에와 밖에는 뭐가 또 다른가? 세포 안에는 칼슘 이온이 1개, 세포 바깥에는 외액에는 칼슘 이온이 10,000개, 즉 1:1만이 유지가 됐을 때 우리 체질이 가장 건강하고 야광파리성 체질인데 그럴 때 가장 활발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는 거죠. 전기를 잘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전기를 세포 안에서 발전소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100조개의 발전소 들어있다면은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어디다 사용합니까? 세포문에 있는 데다 닫겠다 1차적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남는 것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미네랄, 칼슘, 칼륨, 철분 같은데 플러스 전기로 딱딱 붙어있죠. 그렇게 있고 또 심장에 보면은 동방광 결절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동방광 결절에 배터리처럼 이 배터리입니다. 여기다가 전기를 비축해 놨다가 0.6초, 0.8초에 한 번씩 쫙 쏘아주면 심방과 심실이 주물딱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심장에 피를 쫙쫙 쏘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맥에서 시작해서 심장에서 시작해서 동맥을 통해서 전국으로 그러니까 온몸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동맥을 통해서 다시 돌고 올라올 때는 이제 이미 동맥에서 쏴줬던 그 힘은 사라져 버렸죠.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예, 이게 아주 참 조물주의 정말 또 신비 중에 하나인데요. 올라올 때는 바로 근육이 짜주는 그 힘으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심장 정맥에는 판막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판막이 있어가지고 한 번 올라갔던 피가 다시 거꾸로 역류해 내려가지 않게 위에 막아주는 판막이 딱 있는데 심장에만 판막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정맥이 있죠. 그래서 또 정맥에 또 하나의 장치가 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도 정맥에는 HDL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아주 매끈매끈하게 잘 피가 지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동맥에는 HDL이나 LDL이 많고 정맥에는 HDL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또 설계의 산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두서가 없이 말을 하지만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40일 정도는 견딜 수가 있죠. 그런데 물을 먹지 않으면 한 길어봐야 일주일, 열흘 지나가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잃게 돼요. 자,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5분을 못 견딥니다. 5분을 넘어가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는데요. 길게 넉넉 잡고 해도 10분을 못 넘어갑니다. 그만큼 생명이 없어지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중요한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전기는 아까 말했죠. 심방과 심실에 0.8초, 0.6초에 한 번, 0.8초에 한 번 쫙쫙 쏘아줘야 되니까 전기가 우리 몸에서 만약에 딱 공급이 차단됐다, 없다면 불과 1.4초 만에 사람은 심장이 전기됐다고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기와 산소와 물과 식품과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에 중요한 것이 바로 스플리터, 전기라는 겁니다. 이 전기가 바로 이온이라고 하고 그래서 칼슘도요. 그냥 칼슘은 돌가루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관을 목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찌꺼기가 되는 그런 이물질이 되는 거지만 여기에 전기가 붙는 순간 이 다리가 두 개가 붙잖아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CA++. CA는 돌가루인데 플러스가 두 개가 이온이 딱 붙는 그 순간 칼슘 이온이 되버리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사용되면서 피를 정화시키는 활성산소를 아까 보셨죠. 활성산소를 제거시켜주는 것. 그러니까 이 활성 미네랄이 바로 주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겸이 종합 활성 미네랄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겸 자체는 소금도 미네랄이잖아요. 근데 무기 미네랄이에요. 전기가 없는 미네랄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몸에 해가 되지 도움이 안 돼요. 아까 보셨죠? 전혀 활성산소 제거를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이 찌꺼기가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1200도에서 굽고 1500도에서 굽고 계속 반복해서 굽는 동안에 전기가 또 마치 이것은요, 우리 어릴 때 왜 그 기차 레일에다가 쇳도가리 조그마한 목 같은 걸 올려놓으면 기차가 지나면 고압과 고온이 딱 형성되면서 거기에 전기가 진함철 때문이잖아요. 철가가 붙잖아요. 그 기가 붙어버립니다. 그것처럼 우리 몸에 이 칼슘의 이온화가 되는 것, 이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이제 태양의 광합성과 땅 속에서 올라오는 지자기, 이 힘이 결합돼 갖고 우리가 뭐 식물들이 이것을 땅에 있는 미네랄을 빨아들여서 이걸 활성화시키는, 이온화시키면 우리는 그걸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미네랄이 중요하다 해갖고 우리 헐경호소 됐잖아요. 그렇다고 헐을 퍼먹고 사면은 우리가 그 소화 흡수해서 전기로 사용하는 미네랄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는 채소, 살아있는 견과류, 또 과일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되어 있는 미네랄을 우리가 섭취를 할 때 바로 활성산소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몸을 깨끗하게 pH 7.44 정도 약을 관리를 계속 항상 생활하죠. 항상 유지할 때 우리 몸에 유익한 효소들이 엄청나게 잘 활동을 하게 되고, 무익하고 해로운 효소들은 사멸하게 되고 활동을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질이 좋아지는,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 거지. 일부 현대의학은 그 대증후군, 나타나는 증상을 제거해 주는 거, 수술하는 거, 이것이 달아내죠. 그것이 물론 좋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고치는 것은 아니라 나타난 증상을 없애주는 것이 불가하죠. 근원적인 치료를 원하는 분은 창조주의 섭리를 이용해서 식물과 견과류, 창생일자의 노조, 우리에게 준 식품이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 나무, 열매 이런 것들, 채소 과일들이죠. 이런 것들을 먹어줄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피가 맑아지면 이게 바로 만병통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까 보니까 강알칼이 나왔죠, 주겸이. 근데 무조건 우리 몸에 또 강알칼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산성적으로 약간 기울어갈 때 이것도 절대적 산성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 산성으로 갈 때 7.44에서 산성적으로 약간 기울어질 때 다시 얼른 우리 뼛속에 칼슘이 뽑아져 나와가지고 이것을 정상적으로 항상성을 유지해준다. 7.44로 다시 환원시켜준다. 이거죠. 그것이 우리 인체가 잘 설계되는 증거입니다. 이것만 잘하면은요, 암도 걸리지 않고 몸 안에 염증을 제때제때 사멸시켜준 거기 때문에 다른 것이 질병이 발전될 리가 없죠. 아까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활성산소 때문에 동맥이 경화되면은 그것을 중화시키느라고 칼슘이 소모되는, 이온이 소모되면 자기 자신 찌꺼기에 대해서 혈관벽에 붙어버립니다. 거기에 LDL 콜레스테롤이 응겨부터 축산경화됐다가 나중에 경화되고 또 뇌출혈은 저처럼 이렇게 터지는 겁니다. 제가 뇌출혈 2번 왔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죠. 예, 제가 14년 전에 뇌출혈 2번 와가지고 지금 자반신 불고자가 돼가지고 발음도 지금 왕왕 울리잖아요. 제가 원래 목소리 잃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목소리 좋다고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 내 목소리에 아주 반했던 사람들 여담입니다만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있는 이 자체가 발음을 몇 가지 하면 이렇게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저 같은 병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이게 뭐 돈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제가 병원에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 이유는 제발 부디 저 같은 병만큼 걸리지 마시라고. 제가 만약에 옛날에 인산 죽염을 구해갖고 먹을 수 있었더라면 이런 병 오지도 않았었어요, 사실. 원래 저도 강사했고 이런 계통에서 조금 나름대로 좀 알아주던 강의를 했던 사람이지만 술, 담배, 못된 거 다 하다 보면요, 인간 삶을 살면서 성경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충격받은 일이 있어서 내가 터져버렸어요. 근데 2번이나 터졌죠.
남들은 평생 한 번도 안 걸리고 저 2번 터졌어요. 지금 보다시피 말 이어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해도 못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는 입을 닫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실험하는 준비하는 것도 혼자서 한 손으로 지금 말로도 표현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활성 미네랄은 곧 이온 칼슘이고 이온 칼슘은 곧 인산 중입니다. 9번 제대로 구운 중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해서 또 드셔보시면은 제 이 어려운 강의를 듣고 제 블로그를 보고 신청을 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서 또 2만원 더 할인을 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전 그 영업사원이 아직 아니에요. 제가 이제 시작인데 저는 이거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마음에 알려드리는 거고 그 개발자하고 통화를 했고 옛날에 제가 이런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할 테니까 어떻게 좀 혜택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힐링푸드라는 그 조은하 박사, 최은하 박사가 직접 적은 책까지도 저에게 신청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같이 동봉해서 보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참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발음이 지금 잘 안 나와서 더 이상 말씀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한테 격려를 좀 해주고 싶으면은 그냥 거기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것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